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9장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덕경 제9장은 비교적 짤막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아라 는 문장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노장주 TV의 두 번째 영상인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 편에서도 9장의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9장의 전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실까요? 지영지 불여기이 가졌으면서 더 채우려 하는 것은 그치는 것만 못하다. 해석상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해설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치가 생지에게서 구슬 하나를 선물 받습니다. 그때부터 까치에게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뻐 보이는 물건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까치의 둥지는 어느새 각종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생지가 까치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까치는 하나만 더 하면서 물건을 모으는데 열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맙니다. 추락한 까치의 발에는 314159라고 하는 숫자가 적힌 팻말이 채워져 있습니다. I.C. 스프링맨이 쓴 하나만 더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숫자 314159는 원주율 파이를 상징합니다. 무한소수 파이처럼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파멸의 위험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 장마철에도 나뭇잎들은 싱싱하고 굳건하게 제 몸을 잘 지키죠. 비의 무게를 감안하면은 진적에 다 꺾여버렸어야 할 나뭇잎들이 연약한 몸으로도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비움의 미학을 스스로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나뭇잎들은 자신의 몸에 어느 정도 빗물이 고이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몸을 숙여서 그 빗물을 다 비워내버립니다. 나뭇잎들이 하나만 더에 나오는 까치처럼 물맛이 좋다고 한없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똑똑 부러지고 말겠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물건이 없으면 소유물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되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만족감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은 다른 소유물의 부재로 인한 또 다른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고통의 크기는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인간은 더 세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위에 일화에 나오는 까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필요, 갈구, 충동의 순서로 되풀이되는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욕망의 3D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많이 팔아야 하는 기업들의 욕망이 들끓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건을 고르는 능력보다는 물건을 외면하는 능력, 정보 수집 능력보다는 정보 차단 능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까치가 생지에게서 받은 구슬은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상술입니다. 쿠폰, 마일리지, 보너스 포인트 같은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속성은 다 같은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 가정이라는 둥지 위에 불필요한 물건을 잔뜩 채우게 하는 그런 주범은 아닐까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최이 예지 불가장부 충분히 날카로운데 더 별이면 길이 보관할 수 없다. 앞선 문장과 같은 맥락의 교훈을 주는 구절입니다. 칼이 충분히 날카로운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하다가는 그 칼 끝에 자신의 손을 댈 수도 있는 것이죠. 손으로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칼이 날카로워지면 보관하기도 힘들겠죠. 노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그 주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다 보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실증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곡도 1절 다음에 비슷한 내용으로 된 가사가 2절, 3절 반복되지 않습니까?
삶의 지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찬찬히 음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금옥만당 막지능수. 금원보화가 집안에 가득하면 능히 이를 지킬 수 없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 가운데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악의 수법으로 악을 응징한다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응징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수법들이 너무 잔인해서 끔찍하기도 하지만 구조화된 우리 사회의 악을 응징한다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나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어떤 빌딩 지하에 어마어마한 양의 금덩어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 금을 캐서 한몫 챙기겠다고 하는 마피아 출신의 이탈리아 변호사 빈센조가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아마 주인공의 의도대로 드라마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덕경의 이 구절처럼 그 금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한 욕망에 불타오르는 인간 군상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이 결코 수월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부귀이교 자유기구. 부귀를 누리면서 교만하면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긴다. 돈이 많다고 그 자체로서 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잘 쓰면서 살면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뉴스에 흔히 등장하는 재벌들의 일탈 행위를 보면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결코 쉬운 일 같지가 않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부유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허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자주 소개해드렸던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천재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이룬 부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에게 허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다고 허물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까치처럼 하나만 더 하다 보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하나면 족하고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많은 법이죠.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공수신퇴 천지도. 공을 이룬 후에는 몸을 물리는 것이 하늘의 도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장량이고 또 한 사람은 한신이라고 하는 대장군입니다. 우리에게는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그런 병법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장량과 한신 두 사람은 능력과 공로라는 측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을 세운 후 처신에서는 180도 달랐습니다. 장량은 유방이 천하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이후에 그 공을 인정해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큰 지역을 떼주겠다고 했지만 자신에게는 작은 읍 하나로 족하다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량은 몸을 뒤로 물린 후에 자연과 벗삼아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신은 유방이 제나라의 제후에 임명하면서 그 공을 크게 치하했지만 그게 만족하지 않고 천하를 직접 손에 넣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장자 소요유 편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함께 음미하면서 노자가 도덕경 제9장에서 말하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다 하는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료소어 심림 불과 일지. 뱁새가 깊은 숲의 둥지를 틀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나뭇가지 하나에 불과하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